동력 전달 장치를 구성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립품을 하기 전에 규격품이 각 부품마다 어떤 게 필요한지 확인을 좀 해봐야 되는데요. 먼저 저 메모장을 하나 켜서 확인해 보신다면은 규격품 각 부품별로 규격품을 정의하자면은 일단 각 부품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V벨트 풀리, V벨트 풀리에는 보셨을 때 멈춤 나사 그리고 키 해당이 될 거고요. 마찬가지 반대편의 스퍼 기어도 동일한 크기의 멈춤 나사와 길이만 좀 차이가 날 키. 이 규격품의 상세 사이즈는 직전에 부품 모델링에서 치수로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커버 같은 경우에는 오일실, 본체하고 커버 합쳐서 하겠지만은 조립면 자체가 커버에 붙을 거니까 이 볼트는 소켓 머리 볼트로 인벤터에서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소켓 머리 볼트로 확인을 해야 되겠고요. 길이는 이게 몸통부 길이가 10으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 10입니다. 나사는 M3이고요. 베어링은 기재된 대로 6002번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고, 축으로 이제 정리를 하자면은 축에는 베어링은 이제 본체에 들어갈 거고, 그래서 멈춤링까지 해서 내용 정리를 해보자면 V벨트 풀리는 멈춤 나사, M4죠. M4의 길이가 이게 5mm 짜리입니다. 5mm. 길이 5mm 짜리. 그리고 키는 지름, 내경부 지름, 축지름 12고요. 12일 때 키의 크기가 4 곱하기 4로 정의하시면 되고요. 길이는 25로 맞췄습니다. 25. 요걸 동일하게 스퍼 기어로 정의를 하면은 이름만 바꿔볼게요. 스퍼 기어. 스퍼 기어로 정의하면 나사도 똑같고 키도 폭이나 높이는 다 똑같은데 키의 길이만 20으로 정의가 됩니다. 그 다음 축으로 정리를 하자면은 아까 멈춤링 해당이 되는데, 멈춤링은 축 지름만 알면 되거든요. 축 지름이 15였습니다. 지름 15라고 명기할게요. 지름 15mm. 다음 커버 오일실입니다. 오일실은 내경 축지름이죠. 15에 외경 25에 그거 보면 규격집에 15에 25에 7이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7로 찾아서 이벤트에서 불러와야 됩니다. 컨텐츠 센터에서 불러와서 꺼내놓고 조립하는 거죠. 그래서 커버에서는 오일실이었고요. 그 다음 제가 아까 본체 포함이라고 했는데 소켓머리 볼트입니다. 소켓머리 볼트 수나사로 보시면 되겠고요. M3의 길이 10mm입니다. 10mm. 이 정도 꺼내오면은 지금 멈춤링도 포함했고 본체만 남았죠. 본체는 이제 베어링 구성해야 되는데, 베어링은 친절하게도 번호가 있기 때문에 번호대로 호출해 오면 됩니다. 6으로 시작하는 게 이제 깊은 홈볼 베어링, 안 찌른 번호는 02,
돼 있는데 깊은 볼 베어링이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인벤터 안에서 가지고 오는 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총 5개 부품에 대한 규격품을 정리를 해봤고요. 그래서 이 규격품을 보고 하나씩 꺼내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정리 안 해드리고 그냥 무작정 꺼내오면 그 문자 크기가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기재를 하게 됐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하나씩 이제 인벤터에서 요 모양이 되도록 조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체를 저는 조립하는 기준은 항상 다 동일하게 방향성을 맞춰서 모델링을 실시했기 때문에 하나하나 그대로 다 갖다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모델링 조립 환경에 들어와도 뭔가 이동이나 회전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커버만 방향성이 좀 차이가 있을 거니까 커버도 굳이 돌리지 않고도 조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 모델링 참고하셔가지고 조립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불러보겠습니다. 스탠다드 IAM인데 요 기본 값으로 작업을 하시게 되면 들어왔을 때 이 등각뷰를 누르게 되면 지금 버전은 괜찮습니다만 다른 버전은 정면도가 이게 위로 올라가는 버전도 있어요. 이렇게 이러면 뷰를 수정해서 작업을 하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버전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 거 확인되고요. 정면도 모델링 했을 때 방향하고 동일하게 진행이 됩니다. 가장 먼저 불러야 되는 건 배치로 불러서 가장 조립의 기본이 되는 본체부터 이 YZX XYZ죠. XYZ 축이 요 축하고 동일할 수 있도록 우클릭을 클릭하기 전에 왼쪽 클릭해서 배치를 찍어 버리기 전에 오른쪽 클릭하면 여기 원점에 고정 배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점에 고정 배치가 되면은 요 원점 트리에 있는 원점 있죠. 기본 평면하고 동일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확인을 원점에 고정 배치로 한번 누르시면 한번 딱 박히고요. 또 하나 더 생기는데 본체가 2개 있을 필요는 없죠. 그래서 우클릭 확인해 주시면 본체가 1개가 딱 들어오게 됩니다. 이때 그 원점의 고정 배치였기 때문에 고정이 자동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게 눌렀을 때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도 확인해 보시면 이 앞정이 탁 박혀 있죠. 앞정이 트리에 앞정이 딱 박히는 순간 픽스입니다. 픽스. 다른 3D 모델링에서는 이 고정인 자체가 이제 픽스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항상 어떤 조립품이 시작이 되면 하나의 고정품에다가 모든 부품이 붙어서 작동될 거는 되고 고정돼야 할 것들은 고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 이 본체라든지 기준품이 되는 부품이 잡아서 움직이게 되면 조립품 도면을 내리는데 굉장히 제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고정을 시키시고 시작하셔야 된다는 걸 기억을 먼저 하셔야 되겠고요. 하나씩 나머지 거 불러오겠습니다. 본체를 제외하고 열기. 그래서 이렇게 한 번만 클릭하시고 오른쪽 클릭 확인해 주시면 커버는 이제 2개가 양쪽이 대칭이기 때문에 한번 클릭하고 컨트롤 C 마우스 커서가 여기로 와야 돼요. 커서 위치에다가 컨트롤 V를 하면 마우스 커서 위치에 이렇게 붙여넣기가 되는 거죠. 붙여넣기. 이런 위치로 두시면 되겠고 축은 여기 오고 그다음 반대편 여기가 기어 분리순이니까 이제 모델링 했는 부품은 다 가지고 온 거고요. 규격품을 배치 글자 누르고 컨텐츠 센터 여기 인벤트에서 규격품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굉장히 유용해요. 직접 만드셔야 될 일을 수고로움을 좀 덜어준다. 이렇게 좀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원체 무거운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안에 든 게 많아서 그래요. 들어있는 게. 불러오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꺼내 볼 텐데, 샤프트 부품에 우리가 불러와야 될 제품군들이 좀 많습니다. 아무튼 축에 규격품이 많이 달라붙기 때문에 여기를 기준으로 하나씩 꺼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키부터 선택을 하고요. 키는 반달 모양이면 반달키, 지금 여기 양쪽 둥근형으로 나올 텐데 이런 게 평행키로 출발을 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키 기계 더블 클릭, 둥금, 양쪽이 안 둥글죠? 이건 해당 사항이 없고요. 둥금, 여기에서도 이제 종류가 많아지기 때문에 이제 다른 나라 거도 오고 전혀 우리나라랑 관계없는 뭐 그런 것들도 나오기 때문에 이때 찾으실 때 여기 한번 클릭하시고 알파벳 K를 누르시면 K에 옵니다. 그래서 K 쪽에서는 시작이 K가 이제 KS를 찾으려고 한 건데 KS가 여기 나오죠. 네, 양쪽 둥근형, 한쪽 둥근형으로 모양을 보셔야 되기 때문에 모양을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이쪽은 평평하죠. 그래서 우리는 웬만하면 이런 걸로 이걸 쓸 수도 있습니다. 예제 중에 얘를 적용하는 애도 있어요. 확률적으로는 양쪽 둥근형이 더 많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 그래서 양쪽 둥근형으로 선택, 축 지름이 12였고 4 곱하기 4, 길이가 25로 제작을 했기 때문에 축에 구멍이 그렇게 나 있어요. 자리가 길이 25로 나 있는 상황이라서 이걸로 불러올 때에 표준으로를 선택해 주시면 본인 컴퓨터에서는 아무 문제 없이 불러오고 열고 뭐 어떤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작업을 하고 다른 사람의 컴퓨터로 폴더 정리를 폴더 안에 파일이 규격품이 없는 상태로 이렇게 보내게 될 때 그때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다른 사람 받는 사람이 컨텐츠 센터가 뭐 없다거나 똑같은 인벤터 프로그램이면은 좀 괜찮을 수는 있는데 다른 프로그램이고 버전 다르고 이러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사용자료를 체크하시고 제 수업 중에는 이제 저는 학생들 걸 받아야 되다 보니까 받아서 폴더를 확인할 때에 규격품이 없으면 불렀을 때 파일이 없다 그래요. 그래서 규격품은 웬만하면 이렇게 사용자로 체크, 이걸 체크하시면 따로 저장을 하라는 요청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12, 4 곱하기 4, 25 확인하고 사용자로 체크,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저장 기준이 뜨죠. 그래서 기존에 저장해 놨던 5개의 부품에 있는 폴더에다가 계속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만든 모델링으로 되는 거죠. 만들어진 모델링으로 저장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IPT로 뜹니다. 저장을 눌러 보겠습니다. 그래서요. 네, 이렇게 불러와서 그대로 붙였습니다. 그대로 클릭하고 우클릭 확인 실시를 했고요. 동일한 방법으로 길이가 좀 더 짧은 거를 불러오겠습니다. 12에 4 곱하기 4에 20이고요. 사용자로 체크 확인, 저장을 바로 눌러주시고 그걸 바로 불러왔네요. 여기서는 클릭을 하고 또 필요한 거면 계속 클릭을 하면 되는 거고요. 한 개만 있으면 되니까 오른쪽 클릭, 확인 단추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클릭을 하지 않고 그냥 바로 ESC를 누르거나 이러면 또 호출해야 돼요. 또 불러와야 되고 또 타고 들어가야 되는 번거로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주의해 주시고
배치하시고 다음 거 그대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키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멈춤 나사는 둘 다 똑같은 거니까 하나 불러오면 될 것 같고, 키 불러왔고, 키 다음에 오일실 불러 가야겠네요. 베어링도 불러오고, 멈춤링, 베어링 순으로 가져오겠습니다. 컨텐츠 센터 베어링 두 개를 들러 갈게요. 롤러 베어링 아니고 볼 베어링입니다. 깊은 홈 볼 베어링이었기 때문에 볼 베어링, 깊은 그루브 볼 베어링이 이게 홈입니다. 홈. 그루브 나오면 깊은 홈 볼 베어링, 깊은 그루브 볼 베어링 같은 말이에요. 저걸로 선택하고, 이때도 베어링 종류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이때 K를 한번 눌러주시면 키보드에서 그냥 K만 누르시면 돼요. 이렇게 K가 하나 선택이 되죠. 그래서 KSB로 시작하는 베어링을 더블 클릭. 자, 한번 살짝 건드려 준 다음에, 보통은 한번 건드리고 계속 머물고 있으면 선택이 따로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클릭이 잘 안 되거나 클릭을 해도 반응이 없는 상태가 좀 나오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죠. 오래 머물렀다고 생각 안 했는데 그냥 제가 한번 꽂아 보겠습니다. 뽕 누르고, 6002죠. 6002 지름에 맞춰서 이렇게 사용하실 수도 있는데, 이러면 바로 자동 구속이 되는 형태가 될 수도 있어서 제가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붙인 다음에 제가 한번 움직여 볼게요. 역시 구속이 자동으로 되는군요. 이렇게 되면 이제 축선끼리 구속은 자동으로 배치가 돼 버렸는데, 제가 이건 지워야 됩니다. 이게 좀 전에 말씀드렸던 키하고 모양이 다릅니다. 지금 보시면 아까 제가 사용자로 체크해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지금 보면 이게 표준으로 오거든요. 그럼 모르는 분 혹은 뭐 예를 들어 제가 수업하는 훈련생들한테 받았다 그러면 이거 안 뜹니다. 조립본 상태에서 안 뜨기 때문에 이건 지웠다가 다른 방법으로 다시 호출하겠습니다. 자, 맨땅에다가 6002 찾으러 갈게요. 6002 사용자로 체크, 확인, 저장. 두 개가 필요하니까 하나, 둘, 우클릭, 확인으로 종료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까지 했고 멈춤링까지 불러오겠습니다. 멈춤링. 멈춤링은 이름이 달라요. 인벤터에서 그 서클립이고요. 서클립에서 내부냐 외부냐인데, 내부가 되면 구멍용, 외부가 돼야 추경입니다. 그래서 추경으로 데리고 와야 되고요. 추경 멈춤링 KS 똑같이 K 찍었고요.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선택하고, 지금 샤프트 지름이 축 지름이죠. 축 지름 15 선택하자마자 이 멈춤링의 지름 14.3, 그 다음에 두께가 1이라고 나와 있어요. 1. 사용자로 체크, 확인, 저장. 그래서 회전 한번 돌릴게요. 이대로 적용하면 좀 이상하니까 우클릭 Y 방향 한 번만 돌리고, 클릭 한번, 오른쪽 클릭, 확인. 한쪽만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멈춤 나사. 멈춤 나사는 조임새 볼트를 찾아가야 될 것 같고요. 이때 멈춤 나사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멈춤 나사 선택. 여기에서 소켓 멈춤 중에서 납작점인데, 제가 K를 한번 눌러 볼게요. K 누르자마자 납작점이 나오고요.
간혹 뾰족하게 생긴 친구들 나오면 이 원추점 골라 주셔야 되고, 지금과 같은 친구 나오면 납작점으로, 요 길이 5mm였습니다. 5mm, M4에 5mm였는데 요쯤에다가 너무 작아서 눈에 보이는 데다가 위치시켜야 됩니다. M4에 5, 사용자로 체크 확인, 저장. 회전은 붙는 방향, 들어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Z로 돌리면 뒤집어질 거고, 이 상태로 하나, 여기서 둘, 이렇게 골라 놓겠습니다. 이렇게 찍어도요, 이게 회전해 보면 다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 이게 약간 원근감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건데, 그대로 그냥 누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조립하는데 아무 상관없어요. 자, 이러면 풀리에 들어갈 거, 키에 들어갈 거, 축에 들어갈 거 다 정리됐고, 자, 커버에 오일실 들어간 거 한번 보겠습니다. 오일실은 샤프트 부품의 실링입니다. 실링의 립실, 여기서도 K 눌러야 되고요. 제가 그 표 중에 적용하는 규격에 오일실을 적용하는 표 중에 얇은 거가 있다 하고, 얇은 거를 고를 때는 어떤 걸 고르셔야 되냐면, 지금 KS 딱 두 개인데요, 이 중에 얇은 게 없습니다. 있더라도 적용이 잘 안 돼가지고 지스 첫 번째 거 쓰시면 얇은 거 좀 사이즈 비슷하게 거의 똑같을 거예요. 사이즈 똑같이 적용하실 수는 있습니다. 쭉 가서 KSB 가볼게요. 15에 25에 7입니다. 15에 25에 7 숫자가 많이 작으니까 이렇게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얘를 골라주고 사용자로 체크하고 저장하시는 거예요. 개수는 두 개가 필요한 거니까 저장. 방향 일부러 회전을 안 한 겁니다. 그대로 조립하고 바로 붙일 겁니다. 굳이 돌리지 않아도 이쪽 면하고 이쪽 면하고 구속만 시켜줘도 알아서 뒤집어져서 붙기 때문에, 구속만, 그 오일실의 구속만 잘 시켜주시면 됩니다. 이제 한 개 남았을 것 같네요. 볼트입니다. 볼트는 조임새 볼트, 소켓 머리 볼트. 이 중에 K 한번 눌러보면 미터 나서 나오고요. 제가 방향은 무시하고 그냥 그대로 맨 땅에다가 M3짜리 길이 10짜리 사용자로 확인 눌러서 저장해 주시고, M3짜리 왼쪽 방향이라고 할게요. 왼쪽 방향에 한 개, Y 방향 회전을 두 번 눌러서 반대편에다가 클릭 확인. 저는 이제 예전에는 한번 돌리고 뭐 미러 해가지고 볼트를 설치를 했는데, 이게 막 움직여요. 구속이 100% 안 되기도 하고, 그리고 전개도 같은 거 뺄 때, 나중에 이제 전개도도 한번 보여드릴 수 있을 텐데, 전개도를 뺄 때 굉장히 불편합니다. 틀이 이게 막 접혀 있어 가지고 다 끝까지 펼쳐서 일일이 찾아서 이렇게 당겨야 되기 때문에, 따로 그냥 그 원형 패턴만 돌려 가지고 4개소 맞추시면 됩니다. 이제 다 불러왔으니까 조립 한번 빠르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속 조건이고요. 저는 웬만하면 이 창을 끄지 않으려고 합니다. 끄지 않고도 다 조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구동이나 혹시 움직이지 않는 현상이 나올 때는 제가 잠깐 끌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거의 조립이 끝날 때까지 제가 멈추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빠르게 붙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줌 인아웃, 그리고 시프트 휠 꾹 눌러서 회전하는 방향. 요게 가까이 있을 때는 회전했을 때 다소 좀 불편할 수 있는데, 그럴 때마다 뒤로 물러서 가지고 회전하고, 이런 방법을 좀 쓸 테니까요, 좀 다소 어지럽더라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키부터 구속시켜 볼게요.
일부러 떨어뜨리면서 시작을 합니다. 이때 제가 요거 환경 설정에서 소리를 좀 끌게요. 음성 알림이 이게 꺼져야 소리가 안 날 것 같습니다. 이제 안 나죠? 적용. 이렇게 하고 둥근 부분이랑 여기 둥근 부분 축끼리 일치시키는 겁니다. 일치로만 구속을 실시해 볼게요. 메이트죠. 인벤터에서는 메이트만으로도 충분히 구속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구멍끼리 삽입을 한다? 굳이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습니다. 방향성 뭐 앞뒤 다른 애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웬만하면 메이트로 다 구속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옆면 찍고 옆면 찍고 적용. 둥근 면 축선 일치 적용. 자, 베어링 붙일게요. 베어링은 제가 일부러 뭐 좀 멀리 떨어지게 축선 일치를 시켜 놓고요. 이렇게 그 다음 옆면을 붙이는 방식으로 합니다. 안 그러면 옆면을 먼저 붙이거나 좀 근접하게 축선을 붙이면 잡아 당겨야 돼요. 이 옆면이 안 보이고 요 축선의 옆면도 안 보이기 때문에 굳이 이 창을 끌 이유가 없거든요. 자꾸 껐다 켰다 하면 실수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멀리 떨어뜨려서 축선 일치, 면의 일치 이렇게 시켜주는 겁니다. 이제 얘가 나가지 않도록 멈춤링을 달아볼 텐데 멈춤링 조립하실 때 진짜 주의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얘 내경, 외경, 지름 다릅니다. 중심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중심이 다르기 때문에 절대 맞지 않은 곳을 찍으시면 안 되고요. 항상 멈춤링을 조립한다 그러면 헷갈리지 않으시려면 물건에 닿는 부위를 구속으로 시키셔야 됩니다. 닿는 부위. 구멍용 멈춤링이 외경면이 닿을 거고요. 지금과 같은 추경 멈춤링이 내경이 닿습니다. 그래서 내경에 확대해서 닿는 면을 정확하게 클릭해서 축선 나타내 주시고 지금 바로 여기다가 뭐 넣는 것보다는 축선이 다 동일하기 때문에 바깥쪽에다 일부러 묻혀놓고 중심 위치 맞춘 다음에 적용 옆면을 맞추는 거죠. 이렇게 맞추시면 틀어지지 않고 간섭 안 생기고, 그러니까 이게 바깥쪽의 구속을 모르고 하시게 되면 100% 간섭입니다. 축을 파먹고 들어가기 때문에 간섭이 되면 안 돼요. 멈춤링은 이렇게 조립해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커버 조립하고 요거 안으로 집어넣는 방식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전 얘부터 먼저 집어넣고 하겠습니다. 베어링이 옆면, 베어링 옆면을 먼저 누르고요. 그 베어링이 조립되는 기준 여기입니다. 찍어주면 다가오지 않고 선만 일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면의 일치죠. 적용 누른 다음에 얘 중심 축선과 축의 축선을 딱 붙이면 들어갑니다. 요 작업을 면부터 먼저 안 하시고 축을 먼저 하시게 되면 이게 서로 반대가 될 수 있어요. 반대가 된 것도 모르고 그냥 조립하는 사태가 벌어지면 다 해놓고 나서 압니다. 웬만하면 조립한다고 바쁘거든요. 그래서 키가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보지도 않고 막 조립이 되기 때문에 그런 실수가 안 나오려면 면으로 베어링부터 찍어서 축선은 그 다음에 그렇게 구속을 잡아 주시는 게 좋겠고요. 이건 적용을 한번 눌러주고, 자, 다음 커버 조립 오일실부터 한번 꽂아 보겠습니다. 오일실에 면 찍었고요. 돌려서 아무 면을 일부러 이렇게 둘레가 보이게 찍어 줍니다. 적용. 그다음 둘레 면이 건드리면 축선이 나오죠. 이때 이 축선하고 내경의 축선 이렇게 일치시키는 거죠. 적용. 다시 반복입니다. 면 찍었고요. 이거 절대 안쪽에 찍으시면 안 돼요. 못따기 선도 찍으시면 안 되고 무조건 면 찍어야 됩니다. 면을 일부러 벗어나게 이렇게 붙여주고 둘레 찍고
내경 면 찍고 이렇게 만들고 적용. 그 다음 하나씩 붙여 볼 텐데 붙이고 하면은 되지 않을까. 커버 같은 경우는 구속을 3개를 잡아야 됩니다. 면 선택, 본체의 면에 찍었고요. 적용, 그리고 둘레, 면 찍어서 축선 나오게 해서 축선끼리 이렇게 일치시켜주고 적용. 카운터보호하고 앞나사하고의 위치를 맞춰주는 거죠. 이게 PCD가 어긋나면 조립이 안 되는 거예요. 적용. 이렇게 맞췄고요. 반대편은 뒤집어져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제가 요 면 찍고 여기 면 찍으면 이렇게 따라서 뒤집어집니다. 뒤집어진 거 이용하고 적용. 나머지 방식은 반대편 한 거하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 제가 만들 때부터 평면을 맞추고 회전하고 부품을 구성하기 때문에 전혀 움직임이 없죠. 요 구속 조건대로만 따라 하신다면 큰 움직임 없이 바로바로 조립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볼트입니다. 볼트 선택, 카운터보어의 머리에다가 일치시켜 놓고 축선 일치, 그 다음 볼트의 머리 바닥부랑 카운터보어의 바닥 끼리 붙여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선택, 일부러 끝에다 찍었어요. 끝에 찍고 머리의 제일 바깥쪽에다 이렇게 찍는 거죠. 이러면 좀 덜 들어갑니다. 덜 들어가기 때문에 이 면과 면 사이의 갭을 넓힐 수 있는 거죠. 안 그러면 계속 확대했다가 뒤로 뺐다가 이렇게 막 불편하게 구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불편함이 없으실 겁니다. 자, 그 다음 또 어떤 거를 하면 될까요? 이거 나중에 까먹을 수 있기 때문에 얘를 패턴을 돌려버릴게요. 이거 붙이고 패턴 돌리면 잘 안 보이기도 하고 또 주의하셔야 될 게 있기 때문에 이때 이제 구속을 한번 끄겠습니다. 제가 멈춤 나사도 남아있고 양쪽에 V베트 분리 스퍼기가 남아있습니다. 그 볼트만 이거 지금 패턴이고요. 패턴인데 그 그림은 직사각형 패턴밖에 없는 걸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요 안에 원형 있습니다. 원형 선택, 구성 요소 요 체크되어 있는데 꼭 볼트만 선택하셔야 돼요. 이 잘못 누르다가 인식이 잘 안 되는데 커버 잘못 누르면은 커버까지 또 4개를 돌려버리는 상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주의하셔서 볼트만 지금 선택이 된 거죠. 보이죠? 볼트만 선택하고 원형, 이제 요게 회전축이 되는 거예요. 돌릴 수 있는 요게 커버의 외경면이 되면 됩니다. 커버의 외경면 선택하면 이렇게 4개속 알아서 자동입니다. 90도 간격에 4개 돌릴 수 있고요. 확인. 그럼 요 구성요소 패턴이 이렇게 4개가 나옵니다. 그 다음 선택하실 때가 반대편 또다시 패턴 원형 볼트만 꼭 한 개만 선택해 주시고 돌릴 기준 커버의 둘레 이렇게 4개 확인하시고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마무리 요 두 친구들을 달아볼 텐데 풀리부터 넣어 볼게요. 풀리나 기어나 그 R값이 끝나는 요 평면부에 구속이 되면 됩니다. 확인해 주시고 보자 보겠습니다. 구속 조건 내경 둘레 중에 앞쪽 찍어서 축선, 요 축선의 끝에 좀 찍어서 이렇게 일부러 앞에다가 조립되게 만들고요. 그렇게 해서 면이 보이게끔 만든 다음에 면 선택했고 여기 요 R값의 작은 부위 딱 붙자마자 들어가 버리죠. 일단 여기 붙여 놓겠습니다. 둘이 동일한 방법으로 끝과 끝에 이렇게 아구를 맞춰서 적용. 지금 보이는 김에 키를 한번 달아 볼게요. 키의 옆면 여기 옆면입니다. 이렇게 붙여서 적용 한번 눌러 볼게요. 이러면 회전할 때 같이 붙어서 돌아갈 거니까요. 그 다음 면이 여기에서 요 면까지입니다. 이렇게 붙여서 적용. 풀리는 그게 안 됐기 때문에 풀리는 곡을 꼭 넣어줘야 돼요. 이때 어떻게 넣어주냐면 이때 끌 수밖에 없죠.
살짝 비틀어 줘야 되는데 안 움직이네. 네, 풀리는 기어와 했던 것처럼 키 옆면을 구속을 시켜야 되는데 요게 특정 버전이 되면 회전을 안 하네요. 이게 회전을 안 하기 때문에 다소 좀 넣는데 불편하십니다. 이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띄다가 이렇게 잡아 떼버릴게요. 자유 이동. 구속 조건 누르면 요 옆면이랑 닿는 면이랑 붙여버리면 알아서 갑니다. 이제 적용을 눌러도 이상이 없다는 건 옳게 됐다는 뜻이고요. 요 구속을 이렇게 원래 넣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밖에 넣을 수가 없네요. 그래서 이렇게 돌려놓고 제가 멈춤 나사를 사이에 넣은 다음에 이렇게 보이게끔만 잡아주세요. 그래서 일부러 잡아 빼야 됩니다. 사이에 박혀있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잡아 당겨버리거나 아니면 이 두 친구를 억제를 통해서 사라지게 만들어 놓고 면끼리 붙이는 방법도 있겠죠.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면 잡고 키 위에 붙이기, 다시 면 잡고 키 위에 붙이기입니다. 육각렌치로 계속 돌려가지고 키에 결국은 닿게 만드는 거예요. 쪼아주는 거죠. 자, 이렇게 잡아놓고 억제를 다시 풀면 이렇게 포함이 다시 되죠. 돌아오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요거를 돌려볼 텐데 각도 구속 조건을 축에다가 줘 볼게요. 축의 원점에 XY랑 기본 조립의 XY의 구속 조건을 잡아서 각도 축의 XY 원점의 XY 이걸 지정 각도로 0도로 맞추면 서로 같아지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단면을 쳐야만 이제 끝나고 나면 정확한 뷰를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반단면 XY 정확한 면이 되는 거죠. 요때 이제 외관상으로 눈으로 보셨을 때 어떤 정확한 위치들이 틀어지는 경우를 발생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지금 전혀 그런 게 안 보이는데 저는 딱 구속 간섭 확인할 때 여기만 간섭이 떠야 되고 다른 곳은 간섭이 뜨면 안 됩니다. 그러면 간섭을 먼저 확인하고 구동해 보겠습니다. 반단면 종료 꼭 해주시고요. 제가 지금 저장을 안 했는데 저장을 요 위치를 시켜 보겠습니다. 동력 전치 1로 할게요. 해놓고 검사 탭에 간섭 분석이라는 걸 누르고 전반적인 간단한 확인은 전부 다 선택해 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부품과 부품 간에 뭐 이렇게 원래는 정의가 되어 있는데 그냥 다 싸잡아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 해버려 갖고 안 잡혔네요. 확인을 눌렀을 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딱 오일실의 R값만 이렇게 빨간색이 떠야 됩니다. 고무라고 말씀드렸고요. 고무가 들어가면 R값 때문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현실적인 부분하고는 좀 동떨어지는 거니까 무시하셔도 되고 나머지만 없으면 되는 겁니다. 나머지만 없으면 되겠고 그 다음에 각도를 아까 줬으니까 각도 구속 조건으로 돌렸을 때 같이 돌아가야 돼요. 드라이브 3600 제세 같이 돌아가는 게 보이죠? 여러분 올바르게 구속이 된 겁니다. 네, 올바르게 구속이 되고 있어요. 정확하게 구속이 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래서 드라이브로 각도 잡기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 전반적인 조립은 여기까지 실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반적인 모델링과 조립까지
영상 봐주시느라 감사합니다. 이상이었습니다.